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 분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의 주요 내용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 권리와 용어, 그리고 권리 분석의 방법과 요령 등을 실전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영상을 구성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다 하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주시면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과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하는 물건은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재매각으로 나오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매각과 재진행은 그 내용 자체가 다르죠. 재매각은 최고가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잔금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되지 않고 몰수된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 당시 회차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진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기일의 연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일시 정지 후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매각과 재진행하는 그 용어와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진행하는 물건은 바로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을 소개하고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무슨 이유로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포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 재매각으로 나오는 물건을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재매각으로 나오는 물건에 대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권리 분석의 실수나 착각에 의해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라 하면은 첫 번째로 등기상 권리 분석, 등기 외적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등기상 권리 분석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대항력 분석, 이런 분석이 실수나 착각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격 분석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찰서 작성의 실수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번째로는 자금 계획의 실수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자, 이 물건은 어떤 유형에 의해서 과연 포기를 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57052, 2024년 10월 29일자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감정가격이자 최초 매각가격은 19억 1,100만 원에 시작해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의 9%대인 최저 매각가격이 1억 6,415만 4천 원입니다. 16억이 아니라 1억 6,400여만 원입니다. 폭락을 했죠. 이 정도면 아주 대폭락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으로 실시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재매각이 실시되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를 납입하고 입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주소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남으로 13가길 16동길에 6층 702호 물건입니다. 자, 기일 내역을 보니까 2023년 6월 27일자에 첫 매각이 실시돼서 무려 지금 현재까지 12회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2일자에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519만 2천 원에 시작된 물건을 3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미납돼 있는 상태에서 재매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감정가격의 20%대에 낙찰받았던 물건이죠. 등기부 등본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갑구나 을구란의 그 권리관계뿐만이 아니라 표제부상에서 대지권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의 필수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일동 건물의 표시를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6층 건물로 표기가 돼 있고요. 또 이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대지권이 표기가 됐습니다. 오늘의 경매 대상 물건인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도 지금 돼 있습니다. 해서 집합 건물에는 이런 현재도가 두 개가 이렇게 기입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대지권도 표기가 돼야 됩니다. 대지권이 없는 물건,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상당히 권리가 불안정한 물건인데 이 물건은 대지권이 있습니다. 자, 등기상의 갑구와 을구란에서 이제 이 권리 관계를 확인하면서 말소 기준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보고 있는 이 등기부 등본은 이 살아있는 권리, 즉 말소되지 않는 권리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 그런 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 갑구란에 가장 접수번호가 빠른 순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갑구란에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는 가압류입니다. 또 을구란에서도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를 먼저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을구란에 보니까 전세권 설정이 2022년 5월 13일자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갑구란의 가장 빠른 권리인 가압류와 을구란의 가장 빠른 권리인 전세권 두 권리를 비교를 해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가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지만 제한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이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세권에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선순위 전세권일 것, 두 번째로 건물 전부에 설정이 될 것, 세 번째로는 배당 요구가 있거나 또는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된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인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물건 살펴보면 일단 선순위 전세권은 맞습니다. 또 건물 전부에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 전부라는 거는 일동 건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매 대상 물건인 702호를 건물 전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부에 설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와 경매 신청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돼 있으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되는데 경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미 경매 개시 결정권자는 TOPD 얼티라는 주식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도 또 중복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을 안 한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 요구는 어떻게 됐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권리는 자동 배당 요구권자가 됩니다. 그런 규정에 의한다면은 이 천세권도 자동 배당 요구권자가 돼서 설령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해도 배당 요구를 한 걸로 간주가 되는데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세권은 자동 배당 요구권자가 아니라 선택적 배당 요구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일단은 선택적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고 매수인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무려 인수되는 금액이 18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 배당 요건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착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7월 8일자 바로 전세권 다음 접수 번호인 TOPDRT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소멸과 동시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들이 모두 소멸되고 전세권만 인수됩니다. 자, 권리분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매각 물건 명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권리분석을 해보면 여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하는 요 기입된 내용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8일자 건전한건이 말소 기준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방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상에
이 지금 임차인은 전세권자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입신고도 2022년 5월 4일자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근저당보다 빠른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자이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런 임차인은 그 권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공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매각물건 명세서장에 반드시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을구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그 금액이 무려 18억 5천만 원입니다. 잔금을 미납해서 포기한 이 낙찰자는 이런 내용을 안 읽어보고 이것을 입찰했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또 안 보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가격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 감정평가를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보는 그 요령은 바로 여기 기준 시점, 언제 감정했느냐를 또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한 시점에 차이가 있으면 가격의 변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감정은 2022년 12월 13일 날 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칠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하고 이때하고는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감정이라는 거는 시세가 좋을 때 감정할 수도 있고 현재 시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빴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를 믿지 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 가격은 항상 그 시점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시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잘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19억 1,100만 원의 평가를 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구분 건물 그 감정평가서 명세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집합건물에서는 명세 확인하는 경우는 이 대지권이 이 감정가격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된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런 거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상 물건의 시가가액 산출액은 적용면적이 82.735평방미터. 또 이 가격은 평방미터당 2,300여만 원에 평가한 것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2년 12월 달에 평방미터당 2,300여만 원에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2년 후인 지금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입찰을 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입찰을 했을 거라 사례됩니다. 자, 오늘의 물건입니다. 물건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깨끗하고. 자, 이 물건은 앞서서도 확인했지만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고요. 대상 물건이죠. 6층 702호고 대지권도 이제 등기부 등본산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면적도 앞서서 확인했던 그런 면적이고요. 자,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 즉 준공일자가 2021년 10월 달입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아주 신축 건물입니다. 자, 건물 배치도입니다. 3개 호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우리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죠. 702호. 땅 모양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땅 모양대로 건물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나왔지만은 뭐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권리 분석. 전세 보증금 18억 5천만 원은 매각대금 외에 낙찰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또 가격 분석 어떻습니까? 감정가는 평방미터당 2,300여만 원에 평가를 했고 네이버 페이 부동산 매물 기준을 보니까 평균 2,6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평방미터 가격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입찰하려는 분이 이 정도 가격 분석을 못했을까요? 권리 분석은 물론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읽을 줄만 알면 18억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가격 분석, 과연 오류가 있었을까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경리단길이라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사고가 일어나서 더더욱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매물 나온 걸 보니까 81평방미터면 오늘 지금 소개하는 물건하고 똑같은 면적인데 21억에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나온 것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입찰표 작성 실수 없습니다. 뭐 공 하나 더 붙인 것도 없죠. 그럼 네 번째는 자금 계획이 실수입니다. 자, 이 물건은 총 매수 금액 합이 22억 3천만 원의 소요가 됩니다. 낙찰 대금 3억 8천 원에 전세 보증은 18억 5천만 원을 포함하면 22억 3천만 원이 이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등기 비용은 이제 과외로 치고라도 이 정도 금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물건에 과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던 그 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당될까요? 저희 분석은 권리 분석과 가격 분석, 입찰표 작성의 실수는 없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재매각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이 자금 계획의 실수가 많습니다. 해서 이 물건도 이 자금 계획의 실수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그 피 같은 돈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